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다. 트렌드 세터 박성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트렌드 세터답게 정말 또 트렌드를 잘 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삼성중공업과 한진칼 둘 다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도 어떻게 또 트렌드를 읽어주시나요? 예. 그 전에 저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잘 캐치해낸다고 자부하는 저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신드레 매매 신호에 참여한 지 이제 4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앞전에 출연했었던 횟수가 3차례 정도가 됩니다. 이 3차례 동안에 출연을 하면서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뭐 많게는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180%도 올라갔고요. IT생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50~60% 올라가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파트 3개로 나눠서 강세 테마주, 그리고 강세 개별주, 히든 종목, 이 3가지 파트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3종목이 전부 다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익률 리뷰 바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중공업인데요. 제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업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결국에 어떤 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될까요? 말 그대로 숫자가 잘 나오는 쪽에다가 당연히 자본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산이라든지 조선업은요, 수주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이 추세가 멈추지도 않겠지만 멈춘다 하더라도 현재 쌓여있는 수주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3~4년 정도 실적은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꾸준히 잘 나올 것이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됐었을 경우, 지금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7.3%예요. 자, 만약에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게 됐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이제 아무래도 가계부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금리를 못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격차가 커지다 보면 결국에 미국 국채로 인한 미국 국채가 올라가면서 그쪽에 자본이 쏠리면서 당연히 외화가 빠져나가겠죠. 자,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죠?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선주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도 숫자가 잘 나오고, 자, 환율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배경이 오면은 또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선주가 경기 어떤 상황에서도 방어가 잘 된다라는 논리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조선주는 탄탄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노이즈를 키울 때 오히려 방어가 되는 쪽이 바로 조선이다. 동시에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이탈을 하면은 하락 추세로 가지만 상방 추세로 돌아가 버리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5월 26일 캔들이 뚫어내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화요일 시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가 16,500원 제시를 드렸는데 제가 말한 대로 어때요? 요날입니다, 요날. 캔들이 발생하고 상승 추세로 정말로 제가 그려드린 그림 그대로 가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14%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근거가 하나 더 있죠. 스마트 머니 신호. 제가 항상 구사하는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스마트 머니 신호도 이렇게 포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서 추세를 삼각수렴 추세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 오전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장중에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드렸고, 그리고 교육방에서도 하루 종일 떠들어댄 게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방송을 드려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어떤 전략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만 보고는 조금 대응이 힘드실 수 있거든요. 장중에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같이 대화하면서 장중에 이런 종목들 같이 잡아서 수익률로 치환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한진칼이죠.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개별 섹터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진칼 예시를 들어드는 게 이제 작년에 고려아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최은범 회장과 MBK 파트너스 간의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죠. 물론 최은범 회장이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승기를 잡았습니다만 그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먹거리를 다 챙길 수가 있다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분쟁 관련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루 반짝이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달아서 2, 3일 정도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진칼도 고려아연과 비슷한 측면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만 차이가 뭐냐면 호반그룹과 조원태 회장과 지분 차이가 더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호반그룹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더 많이 사들이는 작업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보다 재료가 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지분 추가 획득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이다. 단기간 올라갈 타이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타이트하게 15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틀 만에 27% 넘게 올라가는 모습. 제가 증명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눌림 구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후에 또 중요한 매수 타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다 발라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방송을 통해서만 보시면은 다 따라오시기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성재 전문가랑 함께 해야 되는데 교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추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전략 대응 받으시면서 본인의 수익으로 취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증명 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 그대로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관세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현재 많은 상황이지만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또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화장품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실리콘투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실리콘투는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던데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그다음 목표가는 어디 보고 계신가요?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분기까지 계속 추세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배경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K뷰티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까지도 다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특히 원전은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과 방산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컨센서스들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웃퍼폼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좀 그렇게 좀 추가적인 어떤 단기 상승 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근데 K뷰티는 반대로 올해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관세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컨센서스 대비 많이 못 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K뷰티,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제가 가져왔어요. 2000년 자료부터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2005년부터요.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K 화장품 수출액 주의는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냐면 2021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자, 왜 꺾였냐면 이때가 중국의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꺾이게 됩니다. 중국이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소비 여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화장품 수출의 추이도 급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중국은 계속 급감하는 추이로 가게 됩니다. 근데 화장품 수출액이 2023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하더니 다시 작년에 최대치를 갱신을 하게 돼요. 근데 중국의 수요가 회복이 돼서가 아닙니다. 자, 그동안은 중국의 수요가 국내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024년 최대치를 갱신을 하는 그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국과 동남아시아예요. 특히 미국은 지금 이제 프랑스라든지 일본을 제치고 대미 수출에서는 한국이 탑을 찍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수요만으로도 화장품 수출이 최대치를 달성을 하고요. 자, 작년에 21% 성장을 수출액 그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의 수요가 3년 정도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3월부터 월간 단위로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동남아시아랑 미국의 수요 플러스 이제 뭐가 되겠어요? 중국의 회복 수요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죠? 화장품 수출에 대한 컨센서스는 전반위적으로 다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있죠? 1분기 어떤 그 열대 우리나라 10대 이제 품목 수출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수출액 부분에서는 가장 탑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K 화장품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저는 K 뷰티 섹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K 화장품이 인기가 많냐면 이렇게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제 중동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국내에 방문을 하는 외국인 5명 중 1명 이상, 즉 20에서 22% 정도가 자, 스킨이라든지 토너 이런 것들을 다 사간다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비자 카드에서도 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보고서를 어떤 걸 냈냐면 지금 이제 여행의 트렌드가 어떤 타 국가에 여행을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 트렌드에 가장 지금 현재 그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빅 트렌드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두바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저도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바이 초콜릿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K 화장품입니다.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 블룸버그 보고서에도 프랑스라든지 일본 같이 기존의 화장품 그 강국들도요. 지금 이제는 역성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K 화장품은 꾸준히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 뭐다? 실리콘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 뭐예요? 동사가 이제 어떤 이제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자, 유통 플랫폼입니다. 자, 보통 화장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은요, 유통까지 다 못합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유통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동사의 유통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리콘2의 성장은 제가 뭐라고 이꼬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K 화장품 수출액 추이 증가가 곧 실리콘2 매출 성장과 동일하게 갈 거다, 수렴할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142억 작습니다. 근데 300% 가까이 다음 해에 성장을 하고요. 또 최근에도 뭐 거의 한 200%에서 300% 가까운 어떤 성장을 작년에 이뤄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파이를 많이 먹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K 화장품 수출 성장 정도에 따라서 저는 컨센서스를 조금 동일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0-30%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30%, 그 후년에는 한 2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일단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수요만 견인을 잘해도 화장품 수출이 매년 20%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중국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센서스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컨센서스가. 그러면 동사에 대한 어떤 뭐 증권사들의 커버리지도 더 목표 주가 상향하는 그런 커버리지들이 한두 달 안에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면서 1차 목표가 다 매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원하면 교육방 들어와라. 내가 장중에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목표가 제시를 드렸는데 훌쩍 돌파를 했습니다. 24%나 시세가 쭈르륵 나오죠. 예, 쭈르륵 나오는 모습 제가 증명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증명을 드립니다. 스마트머니 신호가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쯤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조금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 저는 아직 멀었다. 제가 매수 팻말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분기가 지날 때까지 저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눌림에 사고 상승에 팔고 이런 타이밍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야지 그 한 종목에서도 많은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더 갈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죠?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K뷰티 어디서 잡을지 제가 또 수요일 오전에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에 꼭 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못 올랐고 또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으니 앞으로도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K뷰티 유통업체 중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장품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VT,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VT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실적 대비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컨센서스가 다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정말 네. 실적 깡패 같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애정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도 진짜 엄청 크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화장품 쪽에서 증가를 하고 비율도 점점 매년마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자, 화장품 수출액 추이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수출이 증가하는 거는 지금 이미 K 화장품 수출액 추이 우리가 보면서 분기마다 나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동사는 내수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수 성장하는 파이는 수출 성장보다 굉장히 훨씬 더 크죠. 23년도에서 24년도 때 무려 보세요. 9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냐? 자, 동사가요. 리들샷 원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들샷에 대한 판매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가장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게 23년도 4분기에 다이소에 입점을 하면서부터예요. 제가 이거 직접 체감을 했거든요. 다이소에서의 매출 비중이 30%고요. 올리브영이 21%입니다. 올리브영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겠지만 제가 이 다이소 이제 4분기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체감을 했냐면 저희 동네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있는데 그 홈플러스 내부에 다이소가 입점을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다이소가 입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일입니다. 작년 초일 겁니다. 평일인데 평일 홈플러스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보통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뭐 오늘 행사를 하나? 라는 생각에 홈플러스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어디 있는가 봤는데 입구 쪽에 있는 다이소 쪽에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고요. 자, 알고 보니까 자, 리들샷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니까 실제로 이런 내수가 증가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중국 시장. 자, 중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위생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화장품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동사가 분명. 근데 제가 화장품 전체 섹터 이야기 드릴 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에 대한 수요가 3월부터 다시 3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 10% 각각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그래서 중국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쪽 진출 가능성까지 같이 열렸으니까 동사는 업사이드 나와야 되고요. 또 업사이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 한번 좀 들었다가 놨다가 좀 올라갈 법하면 저항 맞고 떨어지고 올라갈 법하면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저는 이번에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은 내일 시가 매수할 수 있고 48,000원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근데 제가 되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5만 원도 넘어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장중에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 박성재 전문가 꼭 이제 같이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팔로우업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대표 제품이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VT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5만 원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1차적인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4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박성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그 관점 유효하신가요? 유효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면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날 수 있다.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살짝 또 주춤하는 모습 보이니까 시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의심을 하고 있는 종목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당에 체결된 주요 수주 상황, 아직 지금 이제 5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3조 4천억 원 이상의 어때요? 이제 수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소화하면은 엄청난 실적 성장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들은 다 이미 다른 데서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전 분야를 다시 키우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 유럽에서도 규제 완화를 나섭니다. 심지어 친환경의 선두주자를 쓰고 있었던 독일마저도 원전으로 다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원전 쪽으로 스탠스를 다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키기도 했고요. 벨기에도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상황이죠. 자, 제가 이야기를 여러 이제 국가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또 이제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 정전 사태가 4월 말에 또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질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의 70%를 수급받는 스페인 쪽에서도 이런 정전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거 에너지 수급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질타가 있었는데 스페인 정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소 9곳을 스페인에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전 사태 이후에 9곳을 폐쇄하는 것을 다시 재고시켰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에너지 인프라만으로도 에너지를 수급받는 데에서 봤을 때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안 되는데 앞으로 뭐가 확장을 해요? AI 시장이 확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2030년이 됐을 때는
데이터 센터 전력 총 소요 소모량이 현재 대비해서 2025년 대비 4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자체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6배나 더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죠? 여기에 더하는 거예요. 현재 굉장히 전력망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자,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송배전망이요. 1950년도에서 60년도에 다 깔렸거든요. 이게 수명이 60에서 70년도예요. 지금 이제 다 교체 주기라고요. 전력망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갈아엎는 와중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자,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는 것만 봐도 빅테크 기업들 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자, 아마존에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8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구글도 750억 달러, 메타도 65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투자하기로 한 규모를 40% 정도 더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 금액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됩니다. 그죠? 애플은 대만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죠. 최근에 오픈 AI는 사우디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래요. 자, 전력망도 다시 깔아야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재생에너지로 될까요? 그렇다고 기존 화석연료로 사용을 하면 탄소 배출 때문에 안 되죠. 기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탄소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량으로 24시간 안정적이게 무탄소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SMR 같은 경우 안전상 문제까지 보완이 된 SMR에 특히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SMR 대장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가스터빈이 이런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수주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기 초입이다. 라고 해서 저는 한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항상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 게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월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게 뭐냐면 올해 원전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지난해 전력 설비 쪽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랑 동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머니 신호는 올해 4월에도 포착이 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계속 아래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방에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오늘 종가가 신고가 간다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종가상 신고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신고가 가면 추세 랠리다 이야기했습니다. 추세 랠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방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17% 수익입니다. 아직도 40% 수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매도 사인 안 내거든요. 왜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전략을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보는지 혹은 언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방에서 장중에 많은 소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전문가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에 속하고 또 수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같은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뉴스를 보고 많이 매매를 하는데 뉴스를 보고 매매하면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뉴스보다 더 빠르게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좋다라고 아는 것들은 커다란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롱런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특정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기법이 무조건적인 승률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자, 기법 자체는요, 어떤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요리사라고 했을 때 기법은 좋은 요리 도구예요.
좋은 칼이고 좋은 펜입니다. 그리고 좋은 도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의 결과물, 맛있는 요리의 결과물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만드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은 절대적이진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스마트머니 기법. 자, 스마트머니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죠?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스마트머니를 잡아낼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자,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매수를 한다면 저점 매수, 즉 손익비가 좋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냥 무분별한 매수 거래량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머니 신호다라는 거예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기를 저는 보통 주포들의 매집의 스타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이 신호의 수식 공식에는 거래량 수식은 없어요. 자, 어떨 때 보통 포착이 되게 되냐면 추세가 없이 옆으로 갈 때 혹은 추세가 약세로 갈 때 급격하게 커브, 제가 원하는 각도의 커브가 갑자기 등장할 때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커브를 만들었을 때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흐름들을 만들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신호 포착과 동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커브를 만들더라도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의 증가예요. 자, 만약에 변곡을 만들고 나서, 즉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추세를 뒤집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누군가들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하는 기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까지, 즉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이 된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 혹은 이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넘어갔을 때 이제 같이 매수를 따라붙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 조건은 뭐냐면 5거래일 이상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지금 저점에서 누군가는 이 변곡 이후에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손절 추세선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아니에요. 손절 기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손익비가 매우 좋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스마트머니로 보고 매수하면 당연히 손익비가 좋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진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10% 잘 못 견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상담을 막 받아보다 보면은 20종목, 30종목 물려가 계신 분들 보면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었던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것들은 올라가면서 수익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2차 전지 이렇게 좀 장기 우하향하는 종목들에 전부 다 물려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마이너스 20%, 30%는 정말 잘 견딥니다. 왜? 내가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손실 확정이 아니다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플러스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됐었던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손익비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 30%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많게는 50% 먹어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플러스 10%도 견디다가 나중에 플러스 2%만 되면 수익 잘라버리는 상황까지 와요. 손실은 방치하면서, 그러면서 물려가는 종목 수는 많아지죠. 수익률 곡선이 장기간 어떻게 되겠어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요, 손익비만 싹 뒤집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복리 효과로요. 마이너스 5%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플러스 20, 30% 견디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시장의 수급은 표준 편차입니다.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수급이 계속 쏠리게 돼 있습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불타기 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자, 이런 손익비로 바꿔야지만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크게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습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진 로봇을요, 첫날 제가 이제 이 신들의 매매 신호 첫 방송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실제로 그 근거는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달렸었던 종목들 대비 너무 못 갔다. 단기간 안에 선거일 이전에 시세 뽑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스마트머니 신호도 앞에 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요날 말씀드렸거든요. 이 현상 더 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날 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한 100% 올랐고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로부터는 어때요? 180% 올랐습니다. 만약 요날 뉴스가 안 뜨고 악재가 떠서 떨어져가지고 노란색 손절 추세선을 깼다?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좋죠. 손익비가 좋은 거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손익비 좋은 거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꼭 교육방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스마트머니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의 히든 종목들도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인가요? 예, 포착된 종목들이고요. 제가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한번 잘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좋은 종목이죠. 자, 보면은 음악 서비스 매출 그리고 상품 제품 매출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여기 특히 이제 상품 제품 매출의 수출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기 매출이거든요. 1분기 매출인데 작년도 총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 이런 쪽이 이제 MD 매출과 음반 인쇄 제작 매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랑 YG 플러스의 수익 구조, 그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핵심 주요 수익원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는 음원 음반, 공연 매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음원 유통, 굿즈 유통, 2차 사업들이죠. IP 사업, 2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사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려면 뭐를 봐야 되냐면 어떤 일정을 봐야 되냐면 제가 좋은 팁 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때 동사의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 매출로 바로 연결이 이제 이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주목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YG 주요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블랙핑크잖아요. 그죠? 빅뱅과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의 어떤 월드 투어 일정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다 잡혀 있어요? 5월, 7월, 8월입니다. 예,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분기까지도 쭉 놓고 봤었을 때 실적이 더 업사이드 될 요인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고 뭐 베이비몬스터 쪽도 마찬가지로 뭐 상반기 이게 이제 2025년 상반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두 번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4월 달에요.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략주로 지금도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소개를 드려서 전략은 내 시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7,000원, 손절가 6,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요. 이미 저희 교육방에는 5월 23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거의 오후장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가 5,900원, 6,050원 단기 스윙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고, 그죠? 매도했으면 또 저점에서 사고 이런 거 되게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은 표준 편차를 따라서 한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동사의 상승률도 점점 가파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교육방에서 보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10% 수익 받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 멉니다. 2차 목표가라든지 추가적인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꼭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항노화에 대한 연구 MOU를 뭐 프로젠과 같이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동사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기술 수출 누적 계약이 지금 3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빅파마 기업인 머크사와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최종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빅파마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나서 주가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주봉 차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주봉 차트. 근데 동사의 공모가가 얼마냐면 13,000원이거든요. 근데 보통 공모가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지 못한 종목들은 이 추후에 공모가에 대한 물량을 욕심을 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매물대를 찌를 때 윗꼬리로 찌르는 것을 상당히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로 그죠? 살짝 그죠? 본전 심리를 유도하는 형태의 흐름. 이 굉장히 질질 끌게 되면은 한 이때까지 쭉 보게 되면 1년이거든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찔렀을 때는 공모에 참여한 개인들이 나 지금이라도 나올래 하는 심리가 발동이 된다고요. 윗꼬리로 계속 찔른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쌀 한 포대기가 있습니다. 쌀 한 포대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쌀알, 즉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바늘로 여러 번 찌르면은 그죠? 구멍이 많이 생기죠. 여기서 쏟아지는 쌀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소화해 내가는 과정이다. 그죠? 공모가를 이제 윗꼬리로 찌르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종가상 돌파를 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매집을 내가 다 끝냈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종가상 받고 다시 턴어라운드 됐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 일봉상 여기서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는 실제로 요날이죠. 요날 포착이 됐고요. 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5거래일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매수 조건에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기법만 가지고는 모든 종목들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기법에 해당되면서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력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드리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대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 교육방 꼭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YG 플러스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고 장중 흐름에 따라서 알맞은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 대응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박성재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